박사님, 그 한국인이 부동산 자랑이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뭐 70~80% 부동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어떠실 것 같고, 이 좀 앞으로 3년 뭐 좀 길게 보신다면, 너무 부동산 사랑이 지나치긴 한데 네.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곁들여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저는 요즘 신조어로 저는 불인이라서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네. 원래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주식에 너무 이렇게 애착이 있다 그럴까요? 그렇죠. 집중하다 보니까 네. 부동산을 좀 등한시하고 사는 집 한 채 말고는 뭐 다른 네.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네. 저도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혹시 뭐 매크로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예. 저는 모든 자산이 네.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뭐 콩이든 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몰입할 때는 그때부터는 수익률이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부동산이 뭐 대폭락한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모든 자산을 이제 동일선상에 놓고 봤을 때 부동산이 그동안 최근 몇 년간은 수익률이 제일 높은, 월등히 그렇죠. 높은 네. 자산이었는데, 900까지는 나왔는데 네. 이제는 그런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조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몰린 시장에서는 그렇게 먹을 거는 많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거고요. 강남에 지금 30억 하는 아파트가 과연 60억이 될 거냐? 네. 아니면 지금 떠오르는 어떤 우량 주식이 사서 네. 두세 배가 될 거냐? 어느 게 확률이 높으냐? 한 가지를, 네, 바로 그겁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유동성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동성이 냉정하게 보면 네. 실물 자산, 네. 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물 자산이 아니라 어떤 뭐 실물 경제, 네. 임금 이런 어떤 리얼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네. 가격이 안 올라 있어요. 예. 상대적으로 임금이 그렇게 폭등한 것도 아니고요. 네. 뭔가 공장 설비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다만 여유 자금이 이제 좀 그 완전한 그 투자 자산에 집중되면서 밸런스가 조금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차별화가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90년대를 지금 얘기하면 욕먹을 겁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든지 간에 일본의 90년대는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다르고 하는데 한 가지 같은 점은 네. 90년대 일본 금리가 10%였거든요. 굉장히 높았네. 90년에. 네. 근데 그게 0%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집값은 빠졌다는 거죠. 오히려 금리가 내리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늘 저금리, 고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지만은 않았다라는 사례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네, 그러니까 시장이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이 진짜 여기서부터 따블이 날지 50%가 오를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유동성을 풀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거는 이래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하고 달라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뭐 다른 점을 압니다. 하지만 소위 대차대조표 불황,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그거는 인구 구조도 있고 그 배경에 네. 밸류에이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돈이 꼭 풀린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영원히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 가면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유동성 그러는데 2008년에 서브프라임 때 네. 미국 금융위 때 유동성과 네. 지금의 유동성은 저는 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질이 다르다. 네. 어떤? 왜냐하면은 네. 미국 금융자산만 해도 60조 달러가 올랐어요. 10년 전, 12년 전에 비해서. 네네. GDP 대비 자산, 주식, 부동산을 합친 가계자산의 비중도 20%포인트나 올랐어요. 200%포인트나 올랐어요. 그럼 실물도 좀 따라 올라줬다. 풀린 만큼 그렇게 이해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예.
실물 대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실물 대비. 네. 그러니까 자산의 무게가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급의 유동성도 GDP 대비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 GDP 대비로. GDP 대비로 보면 지금 미국의 총통화는 70%에서 한 85%로 이번에 뜁니다. 그러니까 뛰는 거 맞아요. 돈 찍어낸 거 2배 이상 찍어내고 또 저희가 자산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광의 유동성 M2라고 하는 총유동성은 지금 그 GDP 대비 70%에서 85% 이상으로 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2007년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지금 70%까지 한 12년에 걸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규모 대비 총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지금 자산의 가격 상승이 집값이나 주가의 어떤 유동성 효과가 올해 내년에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인정. 하지만 그때랑 다른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내지 2023년 되면 거의 플랫하겠습니다. 더 이상 풀 수가 없어요. 그 한계가 있다. 네,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더 풀 수도 있는데 지금에서 더 풀려면은 경제가 굉장히 더 어려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는데 더 푼다? 그런 건 없어요. 연준도 지금 이미 풀어놓은 것도 아직 다 못 썼어요. 그렇죠. 집행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2, 3년 후에 만약에 추가로 돈을 안 찍어낸다면 경제 규모 대비 총 유동성 시중에서 지금 유동성 때문에 주가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이런 얘기는 거기서부터는 오히려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식되면 좀 어떻게 그냥 옆으로 갑니다. 그냥 그 유동성 효과는 없는 거죠. 없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 12년간 유동성 효과를 부동산이 많이 받냐 주식이 많이 받냐 그게 중요해요. 이걸 놓고 봤을 때는 놀랍게도 주식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집 사서 2배 되는 것보다 주가에서 5배, 10배 되는 게 더. S&P 500 기준입니다. S&P 500 기준. 그리고 전 세계 월드 인덱스 기준입니다. 그런데 2007년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부동산이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받았거든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격 상승 효과를. 근데 2008년 이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를 보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다가 그리고 좋은 기업들이 훨씬 더 시가총액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더라. 그다음에 부동산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라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가 상승률을 못 쫓아갔더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앞으로 5년, 10년은 유동성 효과가 있더라도 주식시장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패러다임이 바뀐 걸 놓치고 있었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금융위기 때 이후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좀 더 부동산도 사랑하지만 조금 시야를 이쪽으로 주식이나 투자 쪽으로 한 번 더 관심 가져봐야 돼. 이런 말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은 더 둔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둔화되지 않습니까? 중국도 2008년에는 10% 성장이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5% 성장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가장 성장률이 높다라는 대규모 경제 중국도 그런데 이머징이 베트남이라든지 몇몇 작은 국가들 빼고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이유가 설비가 과잉 남아돌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반면에 주식시장은 훨씬 더 기업들의 생산성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그러면서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이 시장을 훨씬 더 강력하게 점유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로 돈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한국의 그 부동산 투자자들이 규제에 관계없이 조금 박사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2008년에 바뀐 패러다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짧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기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뭐 2,200까지 갔는데 과연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서 3,0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 한국 그 기업 문화, 주식 투자 환경을 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어떻게 좀 투자자들이 자세를 취해야 될지. 아, 예. 질문이 점점 더 예, 3,000포인트 시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